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해경을 들이받았습니다. 참, 네, 그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네. 원래 그 뉴스가 제달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오늘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보도되는 줄 알았더니 네. 뭐 며칠 전인데 이것을 보도하느냐 마느냐 하고 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리 그 해경이 그 고속 단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그 뭐 조그만 보트입니다. 엔진 달려 있지만은 거기서 그 중국 그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이제 사람들이 올라탔는데 단정에 있는 그 우리 해경이 올라탄 거죠. 그리고 한 사람 있었다는데 그거를 와서 이제 들이받은 거죠.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에는 실수를 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다른 배 가서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사전에 계획된 거죠. 작전 계획을 갖고 들어온 이번에 거다. 그 네. 한국 하나 그냥 격심시켜 버리고 거기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물에 빠진 걸 구해서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지만은 네. 뭐 그 시간 차에 따라서 몇 명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지금 우리나라 뭐 공해는 공해지만은 바로 그 뭐 서해 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조금 좀 이제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국가의 주권 네.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저는 됐습니다. 경우는 다릅니다만 제가 최초로 그 지금 말씀하신 생각이 들었던 게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때입니다. 그때 난리 났었죠. 네. 서울에서도. 그때 이른바 중국 유학생들이 대한민국 경찰을 구타하는 사건이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그 학생들을 구금하니까 중국이 이제 무역 보복을 실제로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참 한국이 아직도 미국과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이렇게 그 쩔쩔매는 나라가 됐다 하는 그런 참 뭐 상황을 느꼈는데 그게 우리 그 복고일 선생이 쓴 그 한반도에 들여온 중국의 그림자라는 그림자. 책에 그런 장면이 절절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근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권리를 잃는 겁니다. 당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가는 당당한 거죠. 옛날에 중국은 황제고 우리나라 왕이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국의 그 주석은 동급이에요. 동급.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당당한 똑같은 나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중국의 그 군사력과 군사력이 부딪히는 그것도 아니고 중국의 민간인한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얻어 터지고 있고 당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중국은 외교적인 수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범인은 아직 체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범인 체포 못하고 그건 중국이 협력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언론에는 다음번에 이런 사태가 있으면 기관총을 쓰고 포도 쏜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바로 이제 엊그제 어떤 라디오 아침에 뉴스 방송을 하면서 그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한번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보이는 반응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혹시 들이받은 배가 일본 어선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는 미국의 배한테 들이받혔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일단 19일자 뉴스에 보면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는데 별 저항은 없었다. 이런 기사는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제 이 순간은 좀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국민들 분노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이제 시간 지나가면 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외국의 권력이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살인사건까지 일으키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공안을 데려온다. 네. 이거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국가는 공권력입니다. 폭력입니다. 오로지 국가라는 조직만이 폭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국토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더군다나 외국인이 한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하여간 이건 이 어불성설이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례를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 어선이 도망가는데 쓰라고 그러는데 안 도망가니까 안 쓰고 도망가니까 쏴버렸습니다. 네. 대포로 갈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다에서 격침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비슷하게. 인도네시아는 이제 납포된 배를 그냥 다 바다에서 그러고 다 폭침시켜 버렸습니다. 폭발시켜 가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모든 나라는 거기서 그 외국 어선이든 뭐든 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발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죠. 한 네티즌이 걸어놓은 영상을 보니까 아르헨티나도 총을 쐈습니다. 총을 쏴서 아예 격침을 시키고 그렇죠. 전부 어부들을 물에 빠뜨린 다음에 그렇죠. 하나하나 그렇죠. 건졌습니다. 그 어떤 아르헨티나가 한 거는 배가 꽤 크더라고요. 네. 뭐 좀 낡은 어선이지만은 어쨌든 그게 바로 주권입니다. 국가의 주권이라는 거는 저거 우리 언제 한번 했을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창을 들고 지키는 큰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어장을 다 뺏기고 그 며칠 전에 KBS에서 그 특집으로도 했었어요. 그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이 어선이 와서 잡는 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NLL 부근이라서 우리는 못 가고 중국 어선들은 막 가서 잡고 있고. 그래서 그 중국 어선은 또 저희망 트롤로 끌잖아요. 그렇죠. 끌으니까 그냥 뭐 다 씨까지 다 해갖고 치어까지 다 잡아가고. 네. 그 지금 뭐 어업이 다 망하고 이런 그 상황에 있는데 제가 그 한 번은 뭐 해양경찰 뭐 해군 이런 데서 강의를 하다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상당히 그 어려운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군인이고 경찰 아니냐. 그 정치적인 거는 정치가들이 생각할 문제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중국 어선이 얼마나 불법 행위를 하고 있나 그리고 얼마나 극렬 저항을 하고 있나를 일일이 카메라로 체증을 해서 그렇죠. 예, 다 찍어놔야만 뒤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쇠파이프 쇠괄고리를 사람이 죽을 만큼 휘두르는데 그거를 가서 또 근접 촬영한다는 거는 그 촬영 못하는 거죠. 촬영 못하는 겁니다. 그 중국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역으로 조업하러 나올 때는 그 흉기의 그 양과 그 정도가 더 세진다고 그럽니다. 다른 나라 해역으로 다른 나라 갈 때보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만큼 말랑말랑하게 대응을 했다는 그 결과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국가의 주권 문제인데 그 중국한테도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한테도 당당한 나라가 왜 중국한테 당당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일본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그럼 뭐 지금 일본 대사가 불탔겠죠. 예, 그럼 미국 어선이 뭐 그럼 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분위기로 어떻게 됐을지. 지금 중국한테만 유독 관대한 겁니까? 물론 지금은 뭐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분노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뭐 그 정책 결정 높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래봤자 우리한테 그 도움될 거가 저는 없다고 보는 편이죠. 그러면은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네. 조업에 불응하면은 그 다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경우 총으로 쏘는데 그게 이제 그 불문율로 돼 있는 겁니다. 뭐 국제법에 안 쓰면 쏘라는 건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은 영토를 지켰죠. 제가 지금도 어렸을 때 본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고향이 춘천입니다. 근데 춘천에 큰 미군 부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한글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군사시설임. 접근하면 발포함. 네. 그게 원래 국가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접근하면 발포함이고 더군다나 서로 그런 데 오면 발포하는 겁니다. 네. 그게 영토 개념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 경찰을 공격하겠다라고 아예 사전에 마음을 의도하고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죠. 작전도 짰고 무기도 그렇죠. 싣고. 네가 가서 먼저 받아라고서 실패하면 내가 받을 게가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 중국 어민들이 나아가 또 아무튼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한국 공권력을 우습게 봤는지. 그렇죠. 저는 뭐 얼마 전에
중국 사람이 저 제주도에서 살인 사건 저질렀는데 그걸 한국이 맞고 중국 공안을 부르겠다는 얘기하는 거, 네. 그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또 뭐 중국 사람이 제3국이 보면은 저 나라가 과연 그 주권을 유지하고 독립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국인 범죄라든가 바로 뭐 얼마 전에도 그 뭐 공항에서 난동을 피우던 30대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난동 중국인이 잡혔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뭐 어느 집단 어느 사회나 일정 정도의 범죄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 일탈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는데 그게 이제 도가 일탈하는 사람도 잡는 겁니다. 일단은 네. 일탈한다고 저 사람은 정신이 좀 나갔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된다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 법이라는 것은 그 공권력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제가 유학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렇게 그 집에 가는데 밤에 네. 그 파출소에서 경찰이 그 민간인한테 매맞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러는데. 미국에서요? 아니 한국에서. 네. 그래서 내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저 사람한테 맞냐고 말이야. 저거 그냥 뭐 제압을 해야지. 뭐 내가 정말 그 말은 좀 세게 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 미국 같으면 총 맞죠. 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신네들이 경찰인데 경찰이 민간인한테 맞으면 나 같은 사람은 누가 보호해 주느냐고 그랬습니다. 경찰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경찰이 터지면은 저 사람한테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그러면 보호를 해 주는 거냐고. 미국 같은데 영국 같은데 경찰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 경찰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놈보다 훨씬 세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네. 영국 경찰은 그런데면요. 뛰지도 않는데면요. 보통 사람이 놀랄까 봐. 예, 보비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 경찰이 뛰면은 일반 시민이 불안해하니까 긴급 상황 아니면 안 뜁니다. 그래야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힘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미국 경찰들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아주 그렇게 능멸스럽진 않아요. 제가 우리 미국에는 대학에도 학교에 경찰이 있잖아요. 폴리스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이제 담배를 옛날에 펴가지고 그 끼견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끼견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미국 백인들이. 네. 근데 나는 그 백인들이 맥주 마시는 거 나는 개의치 않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학교 경찰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가고 혹시 술 마셨냐 너네들. 그랬더니만은 술 마신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경찰이 거기 담배 꽁초 버리는 통이 양철통이었어요. 네. 불나지 않게. 거기에 맥주 깡통 2개가 비어 있는 걸 딱 들고 오더니 그때부터는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 체격이 이만한 놈들이 그 학생을 그냥 머리를 책상에다 박은 다음에 개 끌듯이 끌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게 공권력이에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뭐 범죄율,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이른바 잔류 수준의 범죄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일단은 경찰이 그렇죠. 그 일이 더 퍼지지 않게 가서 제압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인이 그런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일반화하는 건 위험하다. 그렇지만 물론이죠. 그런 범인들을 방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다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중국 공안을 중국 경찰에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일부 위탁한다. 이거는 그건 나라가 완전히 아닌 거죠. 다른 차원의 그건 나라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아닌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한국 경찰한테 협조를 구해서 현지 근무를 요청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그거는 이제 뭐 특별한 케이스에 그 요청을 하는 것이지. 상주 인력을 요청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어떤 사건별로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국제 인터폴이라는 건 있긴 있어요. 네, 국제 공조 경찰. 공조하는 그런 것이지. 이거는 뭐 관광객을 국제 공조로 하는 거나 이제 마약범을 공조한다든가 또는 뭐 테러범을 공조하는 건 있어도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그 나라 경찰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안은 무서워하고 한국 경찰 우습게 여기고 그것도 한국 땅에서.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네. 해경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라는 얘기죠. 원칙대로. 네. 그거 다 우리가 근데 지금 보면은 해경이 없어졌어요. 솔직히 우리 지금 해경이라고 말하지만은 네. 해경을 없애놓고 뭐 예산도 줄여놓고 무기도 없고 뭐 그거를 참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충분하게 그 뭐 불법 어업 조선이 뭐 몇십 척 찍어 와가지고 때려져서 스크람 짜고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선보다 훨씬 조그만 게 단정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 보면은 정말 무지하게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 얼마나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네. 경찰들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뭐 거의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고 무섭고 그렇다고. 중국 어선들의 물리력에 비해서 그렇죠. 대한민국 경찰의 물리력이 훨씬 떨어진다. 그것도 한국 영해 내에서. 그렇죠. 그 네. 영해는 아닙니다. 이제 영해는 12해리밖에 안 되니까 네. 22km인데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멀리 있는 네. 건데 그래도 아무튼 배타적 수역. 우리의 그러니까 참 여기서 이제 말을 조금 더 하자면은 배타적 수역도 못 걷습니다. 배타적 수역이 서해에 배타적 수역이 없어요. 아 그렇죠. 중국과 한국 사이에 네. 국제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 이제 인간이 바다를 쓸 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결국은 나라끼리 충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해안가가 있는 나라가 그 해안서부터 200해리, 그러니까 한 360km쯤 될 거예요. 네. 그 안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앞바다 360km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요.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해 바다의 폭은 400해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겹치죠 서로. 그러니까 우리 거 이렇게 가고 중국 건 이렇게 오고 겹치면은 그 국제법적으로 그 중간을 긋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중간을 긋을 수 없다. 중국은 대국이고 너네는 소국인데 어떻게 중간을 걷느냐. 네. 그래서 거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을 그 법적으로는 획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양국의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이 획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획정이 안 됐으니까 중국은 마음 놓고 와서 잡고 있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원래 획정이 되더라도 중국이 우리 EEZ 와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뭐 몇 톤을 잡으라, 뭐 몇 센치 이상은 잡지 말라, 이제 조그만 꼬마들은 놔둬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거는 참 그래도 아무리 중국이 자기가 원하는 선을 긋더라도 그거는 자기 거 바깥이거든요. 네. 어떤 경우든. 어떤 경우든. 일부 좀 소수 주장을 펼치는 분 중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정점에 놓고 과거의 그 조공적 질서를 재현하는 신외교 체제, 이 동북아의 신외교 체제에 동의하는 것처럼 발언을 했고, 그래서 중국의 국가 주석도 그 절차를 마무리하는 어떤 형식의 하나로서 한국에 와서 회담도 했는데 왜 한국이 이제 와서 동의를 해놓고 뒤집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느냐.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건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는 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중국한테 당신네들이 우리보다 급이 위에 있는 나라요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유엔에서 똑같이 한 표입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도 자기들의 영향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오해할 만한 징후들은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 학자들끼리도 서로 논쟁을 많이 벌린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 네. 나는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걸 번민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하고 동맹입니다, 현재. 그것도 동맹이 조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약을 미국이 맺자고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간청해서 맺은 건데 네. 그 조약이 있는 한 우리는
누구 편에 선다가 번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틀리는 거군요. 것이죠. 네. 미국 편이죠.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네. 근데 그게 좀 우리가 보니까 미국하고 동맹하는 게 좀 곤란하다 그러면 그럼 당당하게 한미 동맹을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네. 한미 동맹을 폐기시켜야 우리가 가운데서 고민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때 고민하면은 그거는 중국한테도 거짓말하는 거고 미국한테는 신뢰를 줘버리는 겁니다. 네. 그 중국이 믿겠어요? 그 지금 중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가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데 우리가 중국 밑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했다 해도 그건 틀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끼어 있다? 끼어 있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끼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미국 편이에요. 우리가 그게 미국 편인 거가 힘들다 그러면 그럼 깔끔하게 우리가 너랑 같이 있으니까 미중 사이에서 힘들다. 그래서 요걸 일단 없애야 되겠다는데 그 용기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은 미국한테는 동맹의 그 신뢰를 저버리는 거고 의무도 다하지 않고. 그렇죠. 의무도 안 하고 중국한테는 거짓말하는 거죠. 나 네 편이야. 그럼 아마 중국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미국하고 끊어봐 그러겠죠. 네. 그것이 정말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원천적인 데서 에러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죽어도 우리는 뭐 억만년 미국하고 동맹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중립을 서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했을 때 그러면은 중립을 쓸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쓰려면은 한미 동맹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부터 없애야지 중립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격이 생기는 거고.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포 때에 따라서는 격침도 불사하겠다는 정신으로 그게 국가죠. 나가야 그게 한다. 국가입니다. 네. 아니 자기 국민들도 정말 그 흠포하면은 쏘잖아요. 네. 근데 타국 국민을 왜 못 쏴요? 자기 국민도 쏴야 된다는 게 공권력의 그 기본인데. 네. 그 미국 같은 데는 경찰이 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너무 좀 그렇다 해서 말썽이 많지만은 그게 그 공권력의 그 원천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혹은 배타적 수요 안에 들어와서 불법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확실한 공권력의 집행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이 험악한 파도를 거쳐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약함을 보이면 능멸당합니다. 네. 어느 나라한테도 일본한테도 자칫하면 또 능멸당하겠죠. 앞으로 이러다가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격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격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